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좋은 책을 알리고 소개하는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당신 앞에 10년, 미래학자의 일자리 통찰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은이 최윤식님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라고 합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미래학 정규과정인 휴스턴 대학교 미래학부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내용 중 재미있는 부분, 일부분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미래의 배움이 달라진다. 왜 배워야 하죠? 왜 학교에 다녀야 하죠?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다. 필자에게도 4명의 아이가 있다. 그것도 사내 아이만 넷이다. 아이들은 매주 월요일이면 이 질문을 반복한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금요일이다. 직장인과 이유가 같다. 다음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일은 월요일이다. 역시 직장인과 이유가 같다. 월요병 때문이다. 월요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작된다. 그러고는 반항하듯이 짜증난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다. 학교는 왜 가야 해? 우리는 왜 학교에 가야 할까? 사실 모든 국민이 공교육 시스템 하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이 국력의 직결됨을 깨닫고 난 이유다. 그 이전에는 교육은 귀족이나 부자 집안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나 주위 환경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배움을 얻었다. 그러나 지금은 20대까지는 구조화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한국도 6.25 전쟁 이후 성공의 가장 확실한 관문으로 교육이 부각되었다. 형제 자매 가운데 한 사람만 대학에 가면 출세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절은 끝났지만 지금도 왜 학교를 다녀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묻는 아이들에게 많은 부모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대답한다. 공부해야 성공해. 미래에도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말은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미래는 배우는 것도 달라지고 가르치는 것도 달라진다. 학교 시스템도 달라진다. 교육받아야 하는 시기나 기간도 달라진다. 미래 교육에 대혁명이 일어난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교육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큰 모험이다. 잘못 바꾸면 부작용만 커진다.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아서 바꾸기보다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욕을 덜 먹는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자. 여유가 있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꾸지 않으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만 미래형 교육이나 학교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나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 맞춤형 수업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중국 교육기업이 있다. 2013년에 설립된 VIPKid라는 온라인 교육회사는 공유 교육과 인공지능을 핵심 무기로 4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상위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1980년대생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업에 뛰어든 창립자 미원쥐에는 포브스가 발표한 중국의 잠재력 있는 여성 25인에도 선정되었다. 이 회사는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의 감정과 학습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수준의 학습 방법을 도입해 교육한다. 영어, 중국어 등을 가르치는 것은 기존 교육 시스템과 다르지 않지만 교육 방식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 경제 개념을 도입하는 등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식의 새로운 교육 방법과 시스템은 기존의 공교육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언어 하나를 배우더라도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교육 시스템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 시스템보다 더 잘 가르친다. 그렇다면 민간 교육회사와 비교해서 공교육 시스템의 강점은 무엇일까? 무료로 언어를 가르쳐 준다는 것일까? 하지만 이런 강점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미래의 어느 날 혁신적인 민간 교육회사가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 거대한 공유경제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대한 사용자를 매개로 광고나 네트워크 혹은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하면 얼마든지 모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미래가 현실이 되면 공교육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이 남을까? 미래의 학교의 교육 방식이 바뀐다. 머지않아 공교육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아니, 생겨야 한다. 공교육 시스템을 늦게 고칠수록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무리 저항해도 현재의 교육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현재처럼 학습하는 방식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주제나 내용도 유효기간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 회사나 학원에서 배우는 기술이나 전문 지식도 갈수록 생명력이 짧아지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변화다. 그것도 아주 빠른 변화다. 인공지능이 사회 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지능과 자유를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국가와 언어의 경계 등이 파괴되고 이동거리가 확대되고 지식 규모가 증가하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인간의 평균 수명도 100세를 넘어 120세를 향해 빠르게 연장되면서 80년 이상을 일해야 먹고 사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미래만 생각해 보아도 지금처럼 가르치거나 배워서는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아쉽지만 교육의 변화는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손에서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생각과 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학생과 학부모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재의 학교 구조를 상당히 못마땅해야 할 것이다. 8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고 20대 안에 대학 교육을 마쳐야 하는 관습의 불만을 품을 것이다. 공교육이 이런 흐름을 예측하고 먼저 변화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일어날 행동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대학에 수천만 원을 투자해도 취업하기 어렵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필요한 기술이나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워야 생존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시작되면 대학 진학의 시기를 20대로 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실용 지식의 효용성은 3년에서 5년에 불과하다. 이런 속도 하에서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무용해진다. 어제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었지만 내일은 명함도 내밀 수 없게 된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을 꾸준히 대체하고 실용 지식의 수명마저도 3년에서 5년으로 짧아지면 인간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평균적으로 15번에서 20번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지 않으면 인공지능 로봇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처지로 순식간에 전락할 것이다. 변화 속도나 기술 발전에 맞추어 인간이 자신의 생물학적 뇌와 몸에 저장하고 훈련해야 할 지식이나 기술도 변해가야 한다. 결국 평생 배우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앞으로는 학교를 평생 다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18에서 19살에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평생 배워야 살아남는 시대에는 교육비나 시간을 10에서 20년 집중해서 투자할 수 없다. 평생을 두고 분산해서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로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런 생각과 전략을 구사한다면 공급자로서 학교나 교육기관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뭐가 새삼스럽냐고 할 수 있다. 지금도 평생교육, 평생교육센터 등의 말이 익숙하다. 미래의 평생교육이 현재의 평생교육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미래의 평생교육은 단순히 교양을 늘리거나 배움의 한을 달래는 수준이 아니다. 지식과 기술 재교육을 통한 생존의 수단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학교가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공교육 시스템이 가장 늦게 바뀌고 사교육 혹은 민간 교육회사나 기관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학교는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까? 먼저 학교가 존재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학교는 현실에만 존재하고 어떤 학교는 가상에만 존재할 수 있다. 어떤 학교는 가상과 현실에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현실의 거대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업을 가상 공간에서 진행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새로 등장하는 혁신 대학교는 현실의 교직원의 행정 공간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현실에 존재하는 캠퍼스의 규모나 화려한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 교수와 커리큘럼, 학생 지도,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움직임은 일개 대학에서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다. 2013년 미국 교육 담당 부서는 온라인과 면대면 학습이 혼합된 학습을 하는 블렌디드 러닝 기관을 개설했다. 뉴욕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뉴욕시장 빌은 소프트웨어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5년 동안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에 6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2014년부터 뉴욕시는 260개 학교를 대상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온라인 교육에
미래를 건다. 온라인 학습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학습 속도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한한 재반복 학습,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 참여, 엄청난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폭넓은 시각과 관점의 확보 등도 장점이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는 않다. 학습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다는 것, 학교에 설치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떨어져 학습 효과를 크게 올릴 수 없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미래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 가상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최고 장점인 지역, 언어, 경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누구나 최고의 교수와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기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의 선택을 하는 학교도 등장할 것이다. 첨단 기술을 배제하고 힘들어도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배우는 교육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학교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형의 자산을 쌓고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다. 인간이 기술과 대결해야 하는 미래에는 인간성, 인격, 품성 등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현재처럼 인간과 인간이 얼굴을 맞대고 배우는 방식의 장점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소수의 학교가 보조적 교육 방식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것이다. 최소한 몇몇 미래 학교가 이런 방식으로 되돌아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절대 아니다. 미래에는 학위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늘어나거나 학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회사도 늘어날 것이다. 온라인 공개 강좌인 무크 중 하나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만든 코세라는 몇백 개 대학이 올린 수많은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 회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 사이트에서 특정 코스를 완수하면 학점을 인정해준다. 이미 언제 어디서나 세계 최고의 교수들 강의를 무료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진도를 따라가면서 퀴즈를 풀고 리포트를 내면 학점이나 인증서도 받는다. 여기서 받은 인증서만으로도 세계적 기업에 취업이 된다. 유다시티는 AT&T와 협의를 맺고 나노학위를 개설했다. 나노학위는 특정 전공이나 기술에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필수 과목들만 수강한 뒤 기업이 인정하는 학위를 주는 개념이다. 4년간 대학을 다닌 후 받는 학위는 아니지만 기술 습득을 확인해주는 인증서다. AT&T에 취업하려면 유다시티에서 개설된 프로그래밍 기술 강의를 비롯해 특정 강의를 들어야 한다. 구글, 페이스북, 세일즈포스, 오토데스크 등 대기업들도 나노학위 과정을 개설해서 직원 선발에 활용한다. 미래에는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고 4년 동안 다니며 졸업장을 따지 않아도 해당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집에서 세계적인 교수의 강의 몇 개를 듣고 인증서를 받는 것만으로 더 많은 글로벌 기업에 취업할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기존 대학들이 이러한 변화에 둔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학생과 학부모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 한국의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대학교는 이미 국경의 경계를 파괴했다. 언어의 장벽만 남았다. 하지만 곧 언어의 경계도 파괴된다. 따라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실력에 상관없이 세계 최고 교수의 강의를 안방에서 듣게 되는 시간이 곧 올 것이다. 인공지능이
세계 각국의 대학교에서 열린 수많은 강의를 한국어로 동시 통역해주는 날이 머지않았다. 한글로 리포트나 논문을 쓰면 인공지능이 수준 높은 번역을 자동으로 해준다. 이런 일이 현실이 되면 한국에서 어떤 대학교가 최고인지가 아닌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교수가 누구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나노학위에 도전하면 학비도 4년을 다니는 비용의 몇십 분의 1에 불과하다. 대학은 이런 변화가 싫겠지만 기업들은 반긴다. 오히려 적극 지원한다. 세계 최고의 대학과 창의적 생각으로 무장한 온라인 대학도 반긴다. 학생과 학부모도 반긴다. 무료이거나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면 되는 데다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데 왜 마다하겠는가? 이런 미래가 지속되면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앞으로 10에서 20년 내에 국내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상당수의 4년제 대학이 영향력을 잃거나 사라질 것이다. 또한 2030년 이후가 되면 대학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리된다. 하나는 무크처럼 오픈스쿨이다. 두 번째는 멋지고 자랑할 만한 수준의 졸업장을 주는 오프라인 대학이다. 단 세계적인 수준의 평판에 오른 오프라인 대학만 살아남는다. 혹은 정보와 지식 습득은 인터넷에서 가능하고 기술 훈련은 다양한 미니스쿨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창의적 연구를 하는 기관이 되어야 살아남을 것이다. 마지막 그룹은 지역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역 주민의 부와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화된 능력을 확보한 대학이다.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 모집을 할 수 없어서 파산할 것이다. 미래에는 교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지식을 전달하는 일은 인공지능 로봇에 위임하고 교사는 학생이 최고의 학습 성과를 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코치나 조언자 역할에 집중할 것이다.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도 달라진다. 학생의 다양성은 무한히 커지고 공부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에게 넘어갈 것이다. 배워야 할 학습 수준을 학생 스스로 정하는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과 상의하며 자신의 능력과 지식의 단계에 맞추어 학습 영역과 수준을 선택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학년을 나누는 방식이 필요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컨텐츠를 직접 가르쳤지만 미래에는 배우는 방법을 빨리 배우는 법과 거대하고 복잡한 지식과 정보를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소통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 비판적 사고와 성찰하는 법, 가치를 창조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돕는 법, 안전하게 실패하고 가치 있게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칠 것이다. 즉 미래 학교에서 인간 교사는 컨텐츠가 아니라 방법을 가르치고 고차원적 사고 기술과 인성을 가르치며 탈락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의 내용과 중요 포인트도 바뀔 것이다. 미래에는 사회나 회사 안에서 인간과 기계의 경쟁이 일어난다. 인간이 기계를 이기려면 인간성, 인격, 품성 등의 중요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이런 요소가 무시되거나 부수적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미래 학교에서는 최고의 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지식 저장과 검색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인간은 생각하는 기술을 발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낮은 지능은 구매할 수도 있다. 미래 대학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생각을 가르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된다. 학습 평가의 기준도 정보 검색이나 지식 습득과 장기 기억이 아니라 생각하는 기술의 다양성과 숙련도 향상으로 이동할 것이다.
각 학문 분야의 기초 지식을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것이다.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은 인공지능으로부터 배운다. 그 이후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목적을 따라 전 세계에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과 가상 공간에서 사회적 교류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줄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고 발견해내는 가치 창조 학습을 평생 하게 된다. 지식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일도 기계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인간은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중심을 둘 것이다. 인류 모두가 지식을 배우는 시대에서 인류 모두가 지식을 창조하는 시대가 펼쳐진다. 언어의 장벽이 걱정되는가?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언어의 경계가 깨질 것이다. 정해진 미래다. 언어의 경계가 없어지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진다. 외국어를 직접 자유자재로 구사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우지 않을 것이다. 선택 과목으로 배우더라도 교양 수준이다. 그 대신 영어나 중국어 등 현실 언어를 구사하기보다는 기계 언어인 프로그램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기술 등이 더 중요해진다.